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성수 무어토크 빅싱킹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행사의 사회를 맡은 컨트리뷰터스의 기획자 이정은이고요. 저희가 기획자로 활동을 하면서 매년 하나의 프로젝트는 꼭 친환경 프로젝트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올해는 루트 임팩트와 함께 크리에이티브 성수의 5개 행사를 같이 만들면서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컨퍼런스 무어토크 빅띵킹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그리고 팬데믹까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인류가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행동과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오늘을 만들어가는 아티스트 분들과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과 소비 문화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메이커스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본 컨퍼런스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네, 앞에 보시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오프 채팅방이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 쪽을 보시면 지금 QR코드가 보여져 있는데요. 컨퍼런스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컨퍼런스의 시작을 활짝 열어주실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님을 모시고자 하는데요. 김정빈 대표님은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모색하는 슈퍼빈의 대표로 친환경 제조부터 최근에는 유기동물 보호까지 굉장히 광폭의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매우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키노트 연사로서 아주 다양한 그리고 감각적인 인사이트를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김정빈 대표님을 모시고 순환경제 다가오는 새로운 문명이라는 주제로 키노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1번 타자를 맡게 된 야구에서는 1번 타자의 핵심 임무가 진루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출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를 쳐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슈퍼빈이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가장 이야기를 잘하는 건 저희 회사 이야기를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들려드리고 나머지 10분은 이제 슈퍼빈이 이런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런 걸 하면서 만난 여러 이제 아티스트들과의 관계 그 안에 이제 숨겨진 밖에서는 안 보이는 이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슈퍼빈은 여러분 혹시 ESG라는 단어 잘 아시죠? 네, 워낙 유명한 이제 이 시대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ESG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이제 회사 회장이 블랙락이라는 아마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큰 투자사 회장님이 그 말을 먼저 하셨고요. 그 ESG를 먼저 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기후테크 기업에만 전문으로 투자하는 이제 자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이제 디카보네이제이션 파트너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저희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제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국을 보러 오는 정도의 이제 기후테크의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아마 저희들의 서사에 대해서 뭔가 이제 듣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관계 때문에 창업한 지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뭐 환경이나 기후테크 기업 중에는 500억 이상의 투자 자금을 누적으로 받은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이제 만들어가는 이야기들, 폐기물과의 전쟁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도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 특강을 갔다 왔는데요. 환경 관련된 선생님들 모시고 하는 강의였는데 너무 재활용이 힘들고 환경을 지키는 게 힘들어진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환경 보호를 하거나 자연 보호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왜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해지고 뭔가를 해도 효과가 없는 세상이 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젠 다 알고 있지만 기후 위기는 저희 인류가 직면한 진짜 산업혁명 이후에 최고의 사회적 문제고요.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제기구들,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 NGO들, 많은 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 잘 정확히 인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기물의 영역이라는 거는 사실 도덕적인 문제, 환경을 지킨다는 영역은 우리의 도덕심이나 어떤 올바른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 아니고요. 자본주의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실패 영역.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 경제라는 게 있고요. 시장 경제가 실패한, 영어로는 이제 마켓 페일리어라고 얘기하는 공공재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 시장은 시장 경제 원리가,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으로 그 시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폐기물과 환경과 기후위기의 많은 문제들은 그 공공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않은 그 영역이 과거에는 크지 않아서 묻어갈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고, 그 임계점을 넘으니까 자본주의 내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공공의 영역이 너무나도 큰 이제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의 문제, 폐기물의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의 많은 요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쉽게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부터 많은 산업적 구조들이 차근차근 설계돼서 지금의 최적화된 구조를 만들었고, 최적화된 구조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기후가 어떻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위험해졌다고 지난 백수십 년간 만들어온 산업의 구조를 다시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는 거죠, 저희 인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폐기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가졌던 거를 선형경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걸 생산하고 잘 소비했고 그런 것들을 폐기했는데, 저희는 그냥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꿈꾸는 재활용이 있잖아요. 막 어떻게 해서 이제 버리면 누군가가 그걸 아름답게 써줄 거라는 그런 세상이 존재했을 거라고 지난 40년, 50년 동안 믿어왔지만, 사실은 그런 세상은 존재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십 년간 누적이 됐고,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은 상황이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터진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 구조를 바꾼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구조가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바뀐다. 에너지의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물질에 대한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본주의의 방식, 세금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크게 급격하게 전환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순환경제라는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문명을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명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설계하고 있는 우리들이 막 지금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어제도 서울시 교육청의 그 뭐 생태 전환 연구 학교, 뭐 넷제로 학교, 탄소 중립 시범 학교, 이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지금 갈피를 못 잡아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뭐를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여정을 저희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명이 들어오는 과정에 이제 슈퍼비는 순환경제에 대해서 특정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로봇공학 기술과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산업이 갖고 있는 특장점들을 저희들이 편집해내서 이제 사업의 모델을 새로 설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 슈퍼빈이라는 회사가 이제 각광받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페트병 버리면 어디 가도 동사무소 가도 10원씩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시장은 공공재 시장이어서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슈퍼빈이라는 회사가 폐기물을 돈을 주고 사는 디지털 장비를 만들어서 세상에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폐기물의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폐기물의 가격이 매겨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실패, 시장 실패, 정부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폐기물이 더 이상 암흑에서 유통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처분되는지 사람들이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밝은 세상으로 끌고 나오는, 시장 경제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실제로 저희는 8년차 기업이지만 일주일에 1억이 넘는 돈을 저희들에게 폐기물을 판 사람들에게 통장에 돈을 입금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60만 명 이상이 저희 장비를 쓰면서 폐기물을 팔기 시작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기계가 들어가지 못한 곳에서도 폐기물은 이제 자본시장의 시장 경제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저희는 그게 다 재활용이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폐플라스틱을 가공하는 공장이 170개가 넘게가 있는데요. 그 공장에서 가공된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회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상황이 생겼지라는 그 두려움과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잘 모아진 폐기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석유화학 회사들이 석유를 대신해서 쓸 수 있도록 팔아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팔 수 있고 가공할 수 있는 공장, 폐기물 종합 재활용 시설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창업한 지 6년 차에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깃발을 들은 거죠. 그래서 투자사들한테 찾아갔어요. 공장 만드는데 한 300억 정도 드는데 일단 돈을 좀 달라. 그때 저희가 매년 막 한 40억씩 적자였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투자들이 대표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러는데 이제 근데 진짜 필요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돈을 빌려서 돈을 투자 받아서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폐기물 업을 인가받기 위해서 경기도 화성시의 도시심의위원회에 올리고, 땅을 저희가 60억인가 주고 샀거든요. 그 면적이 대한민국에서 단군 이래 종합폐기물업 공장으로는 제일 큰 면적이에요. 그걸 6년차 스타트업이 이제 땅을 산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저는 60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심의위원회 하는 날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거든요.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도시심의위원회 여러 안건이 올라오는 걸 다 심의하나 봐요. 그날 하루 동안 제가 먹은 두통약이 7알이 넘어요. 이게 이제 실패하냐 성공하냐에 따라 저희 이제 존폐가 갈리니까. 근데 아무튼 성공했어요. 조건부긴 하지만 통과했고, 실제로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지으면서 이장님들이요 막 맨날 저희 회사 오세요. 김 대표 나와, 막 누구야, 왜 우리 동네, 그러니까 이게 혐오 시설과 님비 시설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정말 온몸으로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저 각서만 정말 한 100장은 썼어요. 무슨 사고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법적으로 의미 없거든요. 근데도 아무튼 이장님들은 쓰래요. 그럼 쓰고 또 쓰고 막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쉽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right to forget, 그러니까 쓰고 버리고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것들이 결국은 duty to remember,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 처리의 최종 장소가 우리 사회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공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진짜 저희 투자 받은 돈 다 써서요, 공장을 정말 잘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 공장 준공식에 와보신 분들도 계시고,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각 부의 장차관님들, 그다음에 월드뱅크의 이제 환경 스페셜리스트의 이제 박사님들 많이들 오시는데, 저희는 이거를 잘 만들어진 재활용 공장으로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폐기물의 그 순환 경제에서의 또 하나의 어떤 마중물이 되기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랬고요. 잠깐 그 공장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을 예쁘게 지어서 이름이 IM 팩토리예요. 내가 스스로 공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공장이라고 모를 만큼. 그렇게 되는 소재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기계들이 사람들한테 돈을 사서 공장으로 올려보낸 거고요. 이거를 다시 저희 로봇 인공지능 기술로 다 선별을 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석유화학회사에 팔릴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가공을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페트병에 붙어있던 병뚜껑이나 라벨도 별도의 소재로 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아서 가공하는 그 폐플라스틱을 이렇게 세척을, 이 공장에서 세척을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 FDA랑 유럽의 EFSA라는 기관이
슈퍼빈의 폐기물 소재는 푸드 컨택 머티리얼로 다시 쓸 수 있다라는 테스트를 통과시킨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을 브랜딩화하고 문화화하고 지금은 이제 이 공장을 저희가 뭐 레드닷이나 이제 뭐 IF 같은 이제 디자인 공모전에도 공장 자체로 저희가 이제 지금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장으로 저희는 사업가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돼요. 최고의 퀄리티를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하이퍼 퓨어 퀄리티의 폐기물 소재를 만들어서 석유 화학회사들에게 이제 납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삿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저희를 길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그 공장 안에 오면 저희가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왜 이렇게 재활용이 힘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어렵고 거칠고 불편하기만 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재정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관점을 재설계해 주지 않으면 행동이 바뀔 수 없고, 관점을 재설계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문화적이고 디자인적이고 창작적인 요소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인폼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영감을 줘서 그들이 다음 시대에 우리 인류가 다른 생명과 공존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폐기물과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튼 저희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폐기물의 가치,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공장 안에서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3층에 오면 저희 폐기물 공장 전체 공정을 통유리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가공하지만 단 한 발자국 뒤에 숨지 않겠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질책하면 다 받을 거고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쳐내겠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거에 부끄럽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결심을 하고 폐기물 공장의 모든 공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여기 이제 대표님도 오셨지만 이제 잘 써주신 그 장비를 저희가 받아서 이제 폐기물 중에 저희가 공정에서 쓰지 못하는 소재들로 이제 플라스틱 어떤 굿즈를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이제 노플라스틱 선데이에서 저희가 받아서 이제 저희가 그 아이들이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폐기물 공장을 와서 책을 읽고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실제로 폐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체득하고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슈퍼빈이 아직도 적자지만 아직도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많이 받아서 돈을 막 활활 태우면서 회사를 연명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업사이클링 아티스트 분들을 조금 조력할 수 있는 역할을 몇 년째 해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네트워킹 데이 때 만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못 오시는 분 중에 저희가 이제 아워 아티스트라는 프로그램의 1기는 강민행 작가라고 일본 가나자와에서 유리공예를 하다가 워낙 많은 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폐기물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죄책감을 가져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런 폐기물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됐는데 저희가 1년 정도 이제 학비를 지원해 드렸고요. 마침 올해 이제 지금 미국의 대학교 교수가 되셨는데 안식년을 오셨을 때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공장 1층에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폐플라스틱 소재를 버려진 폐비닐로 일일이 이제 그 실로 이렇게 재봉질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그걸 담아서 이걸로 이제 고래를 만들어 놓고 하셨어요. 저게 4층에서 비가 와서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는데 그게 고래 모양이 되는. 근데 저기에 쓰여진 소재가 다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버려지는 폐기물에 대한 어떤 영감을 받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혜선 작가님도 와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혜선 작가님이랑 이제 박상빈 작가님도 저희가 이제 한 1년 정도 조력을 좀 해드려서 이제 이렇게 우리 공장에 오면 여러 가지 그 등 같은 것들을 이제 이혜선 작가님이 만들어 주신 제품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고 불을 켜는 과정에 그게 업사이클링 제품이고 그런 아티스트들의 어떤 느낌과 그들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누가 가리키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해야 되니까가 아니고 그냥 예쁘고 신기하고 뭔가 좋아서 아름다워서 만들 수 있는, 근데 그게 결국에 본질은 쓰레기일 수밖에 없거나 폐기물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을 누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정은 디렉터님한테 이제 제안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 이정은 디렉터님한테 저를 소개했던 건 이제 스타일지움의 박지선 대표님이었고 저희 폐기물 가공 공장은 들어오는 입구가 숲입니다. 숲의 오솔길을 지나야 공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 숲의 나무들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폐목될 나무들을 이제 스타일지움의 박지선 대표님이 옮겨 심으셔서 이제 저희 숲을 만들어줬고요. 그 숲의 이름은 공장이 품은 작은 숲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공장이지만 나무들을 그렇게 옮겨 심고 사람들이 폐기물 공장을 보러 오는 과정에서도 그런데 나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스타일지움의 박지선 대표님이 연출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공장 4층에 오면 유기견 임시보호소가 있어요.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유기견들이 이제 보호소에 가게 되면 케이지 순서대로 들어가 있다가 더 많은 강아지들이 새로 이제 이렇게 보호소에 오게 되면 오래 있던 케이지 순서대로 안락사를 시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해외로 입양 가기로 돼 있는 한국의 이제 그 시골 잡종이죠. 시골 잡종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공장으로 데리고 와서 어디론가 입양 가기로 결정이 되는데 케이지 안에 있는 거거든요. 비행기를 못 타고 있어서 그런 친구들 이제 공장에서 돌보겠다. 그리고 이제 너무 늙거나 병이 많으면 결국은 입양을 못 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지막을 이제 저희 회사가 지켜내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임시 보호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대표님 진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돈 벌면 운영하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공장을 이제 이 부분을 운영하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화성시에서 우리 인간이 만든 이 강아지들의 지옥이에요. 번식장을 제가 동물 단체들이랑 같이 가게 됐고 거기에 이제 1,400마리가 넘는 평생 요 공간 안에서 새끼만 낳다 죽어요.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에 있는 강아지들을 이제 구출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구출된 아이들 중에 이제 55마리가 저희 그 임시보호소에 와서 지금 시민단체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 강아지들이 저희들한테 재활용품이랑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버렸고, 근데 그들은 이제 생명이고, 그러니까 폐기물에도 어떤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돌봐지냐에 따라 저희 사회가 또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과 다른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품느냐의 이제 격조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게 저희 폐기물 가공 공장이고 그 공장에 영감을 받으신 이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장이신 서현 교수님이 제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저희가 두 번째 공장을 전북 순창에 3배가 더 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정확히는 폐공장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서울대학교 서현 건축학과장님이 받으셨고 그거를 지금 리모델링 설계가 완성이 돼서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서현 교수가 리모델링한 폐기물 가공 공장은 30년, 50년 후에는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한다고 자부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단연 원톱이신 그 건축가이시고 그분이 혼을 바쳐서 폐기물 공장을 그 폐공장에 그 외장재를 단 하나도 철거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둔 상태로 보강재를 넣어서 이제 폐기물 공장을 만드시는데 저는 이게 다음 세대의 분명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결국은 사회를 바꾸는 거는 자본주의의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기업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창작가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정부가 관여를 하면서 저는 그 모습을 만든다는 거를 최근에 세종문화회관과 코웍을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스폰을 해줬고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광장에 가서 보면 보실 수 있는 조형물들인데 이 조형물에 들어간 소재가 저희 공장에서 나온 폐플라스틱들입니다. 그걸로 정부가 스폰을 섰고 저희가 소재를 냈고 작가들이 그 작품을 만들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의 폐기물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저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폐기물을 저렇게 사진 찍고 궁금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가져야 되는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아마 생길 거예요. 저희들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기후위기는 공존의 문제고 거기에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에 참여자이신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저희들에게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님과 그리고 슈퍼빈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람과 환경 그리고 동물까지 다 포괄하는 이 순환 경제를 꿈꾸는 대표님의 멋진 활동을 잘 들었습니다. 네, 완벽한 안타를 치시고 출루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키노트 발표를 해주신 김정빈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